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컴퓨팅 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보충 설명 다섯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주차가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벌써 한 4주 마치고 5주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점점 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에 했던 조건문, 반복문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파이썬 고급 자료형과 연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파이썬을 배울 때, 특히 기초 분야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이 부분을 교재도 읽어보고 강의 자료,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이제 몇 번 듣고 여기서 나오는 고급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아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급 자료형 자체가 보면은 실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정말 고급인 그런 자료형들을 제공을 해주고, 이 부분을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상당히 좀 좋은 기능들을 가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보충 설명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보충 설명 시간에는 지난번 이제 4장 그 보충 설명에서 몇 가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직 함수를 쓰는 부분들을 이제 그때 소개를 좀 했는데,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잠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가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좀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여러분들이 또 숙제할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보충 설명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때 아직 좀 이해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한 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들 설명을 했고, 아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과 맵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 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었고,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날짜, 그러니까 연월일이 있는 세 개의 정수값으로 되어 있는 연월일을 이제 입력받는 것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시분초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시간을 입력받는 것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잘 알아두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드렸고, 숙제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함수를 우리가 define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제 불러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매번 그 부분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하면은 그 위치에서 이제 해당되는 기능들이 수행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훨씬 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스 코드 작성하는 분량도 오히려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편리하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 질문을 받아보고 느낀 부분이, 이게 아직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은 함수를 그냥 정의하는 것입니다. define 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 자체는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처럼 그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 함수가 define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함수가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다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일부러 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에다가 줄을 꺼낸 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응용 프로그램 부분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좀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을 때에도 input이라는 함수와 intege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걸 이제 실행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add나 subtract나 divide 부분들을 우리가 호출을 해줘야 위에 있는 이 함수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실행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그 print mon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현만 이렇게 이제 그 함수만 구현을 해놓고 왜 이게 실행이 안 됩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데가 있어야 비로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대신에 함수를 한번 이제 정의만 잘 해놓게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잘 해놓게 되면은 여러 번 이제 호출을 하면은 그때마다 계속 그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뭐 add라고 하는 요 위치에 위에는 요 기능이 계속 여기서 타이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덧셈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그때마다 뭐 덧셈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연산 자체가 간단한 이런 것들 뭐 덧셈 뺄셈 정도는 간단하지만 예를 들면 뭐 달을 출력하는 부분들을 함수를 만들지 않고 따로따로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왜냐면 그건 이제 여러 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보면 전부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7장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를 선언한 부분만 따로 다른 파일에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함수를 실제 써놓은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던 함수를 써놓은 부분들은 또 다른 파일에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점점 좀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구현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했던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면서 이게 이제 앞에서 함수를 선언하고 그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뒷장에 여기 이제 한 장에 또 다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게 너무 이제 복잡하고 너무 양이 많아져서 여기 이제 샤프로 해놓고 refer previous function definition 해놨더니 이 함수의 원래 이제 앞에 있는 input 부분을 거기에다 갖다 이제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요 이즐립 이어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이 바로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만 정의를 해놓고 왜 실행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 부분을 한 슬라이드 안에 다 집어넣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략돼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샤프에서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불러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해 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오늘 보충 설명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자, 서기 1년 1월 1일부터 이제 몇 번째 날인지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get days from January 01, AD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서기 1년 1월 2일은 몇 번째 날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날짜는 그 날짜의 새벽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서기 1년 1월 1일이 이제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0번째, 그 0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날이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년 1월 2일은 두 번째 날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굳이 이 시간 단위로 나눠 가지고 24시간이 지나야 하루로 치겠다,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0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루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0시가 시작되면 이제 이틀이 두 번째 날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하기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언급이 없으면 그냥 하루가 시작됐으면 이제 첫째 날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런 그 프린트 만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질문이 곧잘 떠올라왔었는데, 여기 이제 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날이, 그 달의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찾아가지고 그 요일 밑에서 시작하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1년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1월 달이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은 서기 1년 1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차례대로 출력하게 되고, 일요일은 이제 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1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월, 화를 건너뛰고 수요일부터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요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달력이 어떻게 될까? 엉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상식에 따라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윤년인가를 확인해서 이제 2월 달에 며칠까지 있는지는 이제 환산하는 걸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막바지에 이제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플릿 기능을 앞에 설명했던 것과 그 다음 맵 기능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리스트 대신에 튜플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괄호 안에 우리가 해당되는 항목들이 들어가는 이제 튜플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튜플로 묶음으로 해서 시분초를 묶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항목을 따로따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5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도 아주 긴요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사실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이 5장에서 이제 고급 자료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숙제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고, 만약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제 한 줄 한 줄 바꿔가면서 시분초를 따로따로 다른 줄에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 좀 번잡스럽고, 입력할 때도 매번 엔터키를 따로따로 쳐야 되니까 좀 편하게 만들려고 미리 이걸 이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과된 초 계산하는 부분들은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nput time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11 seconds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미리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두고, 여기 이제 점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과제를 할 때도 아주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함수를 구현해서 우리가 불러서 쓰는 부분들을 그때 이제 보충 설명에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달력을 월요일부터 만들면 그 달력은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그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달력은 항상 그 달의 일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달력을 제대로 출력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갖다 줄 수 있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찍어 놓게 되면 감점됩니다. 그런 제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기로 하죠.
자, 5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파이썬 고급 자료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파이썬 고급 자료형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우리 조교들이 좀 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고서에 표지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 표지도 없이 그냥 그 본문 내용들이 시작이 되고 맨 위에다가 두 줄로 해가지고 본인 학번과 이름만 달랑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가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들을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할 때도 좀 이제 대학생이니까 프로답게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앞에 표지 만들어 가지고 표지에는 과목명, 그 다음에 과목 번호,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일자, 언제 제출했는지, 그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제출하는지에 대한 학번, 성명,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깔끔하게 그 표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시고, 표지 만드는 양식이야 여러분들이 좀 개성을 살려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걸 뭐 굳이 딱딱하게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에 그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명, 과목 번호, 담당 교수, 그 다음에 제출일자, 제출자, 학번, 성명,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보고서인지, 그러니까 몇 번 장에 몇 장의 호목인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누가 봐도 이게 이제 좀 제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파이썬 고급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3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그 기본 자료형들이 있고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인티저나 플롯이나 캐릭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설명하는 좀 고급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리스트와 튜플, 셋, 딕셔너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직접 이런 자료형을 만들어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C나 C++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자료구조 쪽에서 이 부분을 따로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런 기본 기능들을 여러분들 쉽게 쓸 수 있도록 기본 어떤 이제 기능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5장에서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주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해서 이 고급 자료형 자체를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그 자료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리언, 그 다음에 인티저, 플롯, 복소수, 컴플렉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와 매핑,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고급 자료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그 다음에 바이츠라는 게 있고, 바이트 배열, 메모리 뷰, 리스트 튜플, 레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forloop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내는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 내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전 셋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열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많이 썼죠. 입력 받을 때도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이렇게 뭐 인티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미 사용해 왔던 바로 그 문자열입니다. 그 따옴표로 하나짜리 따옴표나 두 개짜리 따옴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자열들을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자열에 관련된 이제 그 내장 함수로 있는 것이 길이를 이제 알아보는 lengt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캐릭터 CHR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안에 있는 I에 들어가는 부분이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이제 ASCII, 그 문자 코드표에서 I번째 문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97인데 이게 이제 바로 그 16진수로 16진수 6일을 이제 10진수로 환산하면은 97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숫자를 지정해 주면 문자가 이제 환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범위는 보통 우리가 이제 0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첫 번째 이제 영문자 ASCII 부분들이 쭉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가면 이제 한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니코드에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 문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역으로 이제 우리가 문자를 하나 지정해 주고 ORD를 하면은 그 순서에 있는 코드표에 있는 위치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ORD 그 다음에 A, 소문자 A 하면은 97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역 슬래시 U 그 다음에 2020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이 자체가 그 유니코드 쪽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값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R이라고 하는 건데 representation 해서 이거는 객체를 어떤 이제 그 문자열로 표현할 때 나오는 건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설명할 때 8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CII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오브젝트에 대한 ASCII 문자열을 출력할 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valuation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출력 문자열 프롬프트를 이제 출력하고 입력 받는 것은 이미 사용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자, 스트링에서 있는 부분이 for로up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스트링 안에 있는 A, B, C, D 한자 한자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에 대괄호 쓰고 i번째 문자를 따로 읽어서 출력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이 스트링 문자열 자체를 마치 그 리스트가 그 안에 있는 문자들을 여러 개를 리스트로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릭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ORD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되는 캐릭터가 값이 얼마인지 역으로 알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서로 이제 상호 호환적인 그런 이제 그 함수들이 상호 이제 보완적인 이제 그런 함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을 가지고 그 representation이나 그 다음에 ASCII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클래스 자체를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나중에 클래스 쪽에서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evaluation, executio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풋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써봤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인풋해서 이제 문자열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숫자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썼던 것들이고, 이때 이제 인티저로 변환할 수도 있고, 변환할 때 이때 이제 입력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16진수로 변환하고, 별도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지 않으면 그냥 10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고, 뒤에 콤마를 하고 그 다음에 16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16진수, 16진법을 가지고 이제 변환을 하라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당되는 진법에 따라 가지고 따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 컴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로 복소수 형태로 변환을 하라고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대문자, 소문자로 변환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을 불러가지고 쓰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프린트 문 안에서 그렇게 이제 그 정렬하는 이제 그 방법들이 오히려 간편하고 쓰기 편하니까 앞에 설명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각각에 있던 이제 입력되어 있는 문자가 이게 어떤 이제 숫자인지 뭐 아니면 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그 판단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좀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기본 인코딩은 ASCII가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이제 인코딩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설명할 때 그때 좀 구분해서 따로 이제 쓰기로 하겠고, 우선은 그냥 기본적인 ASCII 방식으로 계속 쓰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코딩 자체를 바꿔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본기만 쓰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문자열이 뭘로 시작하는지, 어떤 이제 특정된 문자열로 시작하는지를 아니면 끝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start with, end with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지정된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find고, 뒤로부터 찾아가는 거는 이제 역순으로 찾아가는 부분이 rfind.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는 것이 index,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설명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스플릿 기능은 아까 앞에서 이제 지난주 보충 설명 때 이미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된 항목들을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그 공란 스페이스에 따라서 구분을 해내서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필드라고 하면 이제 빈 칸에 전부 0으로 채워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다른 그 문자열로 이제 교체해주는 거, 해주는 게 replace고, 근데 이런 부분들 이제 translation, 마치 우리가 번역하듯이 어떤 특정된 어떤 이제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경시키는 그런 데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scape sequence는 이제 백슬래시를 해서 이제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것이 백슬래시, 역슬래시, n으로 해서 이제 new line이죠. 줄 바꾸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a는 이제 그 경고음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와 바이트 레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메모리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테니까 지금은 당장 좀 남겨놓고 그냥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이제 필요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이트가 여러 개 이제 모여 있는, 바이트가 한 바이트, 즉 8비트로 표현되는 이제 그런 기본 이제 그 자료형인데, 이 자체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것이 이제 여러 개 그 구성한 것이 바로 바이트라고 합니다. S가 붙어 있죠, 그죠? 복수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트로 뭐 변경시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이트 오더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뭐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은 지금 현재 아마 이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나중으로 좀 돌려놓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내부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이트 배열은 이 자체를 이제 배열로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고, 그다음 메모리 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 이제 프로그램 내용에 있는 그 부분들이 메모리,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자체를 메모리를 직접 내가 접근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바꾼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제 변경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은 뭐 시스템에 관련된 이제 개념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메모리 뷰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이 이제 점점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되는 환경,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과 운영 체제와 그다음 이런 이제 시스템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남겨놓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이 리스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죠. 마치 이제 배열처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근데 리스트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해서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콤마로 해서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항목들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고 있는 배열이라고 하는 array라고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array는 원래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자료형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리스트는 파이썬에 있는 리스트는 서로 다른 자료형이 이제 이런 리스트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123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문자 열, 그다음 숫자 중에서 실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뭐 이런 그 세트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이 하나의 리스트 안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스트 생성할 때 이제 none에서 리스트라는 키워드 쓰고 괄호 안에 이제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설정해 주면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썼던 것들이 뭐 맵 기능도 썼었고 스플릿하고 맵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내는 부분들을 지난번 이제 보충 설명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연산으로 len 하면은 이제 그 리스트의 길이, 리스트의 길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알려주고, 그럼 리스트인 경우에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는 것은 숫자로 덧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접합이죠. 두 개를 연이어 가지고 큰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리스트 1에 있던 그 원소들하고 리스트 2에 있는 원소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리스트 안에 쭉 다 들어가는데 이런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곱하기 3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3번 반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반복, 그 다음에 덧셈 기호는 접합 이런 이제 기능들이 되죠. append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첨가를 합니다. 원소를 첨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extend 하게 되면 확장을 하죠. 아까 우리가 이제 덧셈한 것처럼 그 확장에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의 원소를 따로따로 읽어내 가지고 원래의 원소로 이제 추가를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클리어는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고, 카피는 복사를 해주는 거고, 카운트는 안에 들어간 이제 개수를 찾아서 알려주고, 리무브는 해당되는 이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 지정된 X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다음 뭐 in 하면은 이 리스트 안에 이제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sorting 기능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리스트에 있는 .sort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정렬을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reverse 하면은 이제 역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5장 숙제할 때 보게 되면은 그 튜플을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바로 이 sort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그 자료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가 있게 됐으니까 뭐 숙제할 때 특별하게 이걸 이제 구현을 해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형에 해당 자료형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 함수들 이런 이제 연산들을 불러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는 이제 하나를 삽입하는 거고 i번째 그 원소 값을 뭘로 설정해 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덱스 오브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2차원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팝은 이제 뽑아내는 거죠. 삭제를 해 줍니다. 그냥 팝 하면 이제 맨 뒤에 있는 거야 하나 이제 삭제가 되게 되고 팝 0 하면은 맨 첫 번째 0번째가 이제 삭제가 되고 팝 마이너스 1 하면은 이제 맨 뒤에 게 삭제가 됩니다. 딜리트 역시 마찬가지로 i번째를 이제 삭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L 그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론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i와 j를 하는데 마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range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스타트고 그다음 두 번째 콜론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스탑이죠. 그래서 이제 i부터 시작해 가지고 j 마이너스 한 번째까지 j 바로 직전 j-1번째까지 해당되는 원소들을 다른 걸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빈칸으로 만들면 그걸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딜리트를 앞에 붙여서 그 해당되는 원소들을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레인지에 사용했던 것처럼 콜론이 있고 IJ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이 두 개 있으면 IJK가 있으면 맨 앞에 것이 이제 스타트,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스텝이 되죠. 그래서 레인지에서 사용했던 포맷하고 동일한 그런 이제 포맷을 씁니다. 다음에 반복문하고 구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for x in list 하면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그 부분을 뭐 처리한다든지 따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챙겨 보시고, 자,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는 건데, 그다음 레인지 안에서 x를 이렇게 이제 쭉 x가 차례대로 이제 어떤 값들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산을 해서 리스트의 원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관련된 기본 연산으로 append와 extend.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append와 extend를 이게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A가 1, 2, 3, 4, 5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10, 11, 12, 13이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쓰 있는 것처럼 A.append C를 하면은 여기 C 자체가, 요 리스트 자체가 그 전체가 하나의 원소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A가 이렇게 append 하고 난 뒤에는 1, 2, 3, 4, 5, 콤마,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 안에 10, 11, 12, 13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원소로 들어가는 꼴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append가 이렇게 되는 거고, extend를 하게 되면은 그 C가 가지고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전부 이제 B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 3, 4, 5, 6, 7,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append와 extend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하나씩만, append의 대상이 되는 게 그냥 원소 하나만 있었으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이 되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다른 튜플이 되면은 처리하는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sort가 바로 이제 정렬을 해줍니다. 리스트 하나 만들고 난 뒤에 이제 sort 하면은 A.sort 하고 나면은 A가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가 되죠. 그럼 A.reverse 하고 나면은 역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주 편리하게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sorting 자체를 여러분들 직접 구현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나중에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함수 sort를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insert는 뭐 몇 번째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아까 이제 이렇게 컬론해서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대괄호 안에 지정해 주는데, 첫 번째가 스타트고 두 번째가 스탑인데, 스타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스탑 직전까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가 0, 1, 2, 3, 4, 5가 있는데 0번째가 0이고 1번째가 1이죠. 그래서 이제 A 0,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값을 10, 11, 12로 바꾸면 0번째가 10, 한 번째는 1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번째는 1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하고 난 뒤에 A를 출력해 보면 맨 앞에 있는 세 개가 다른 값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할 때 두 가지가 이제 있다라는 거 한번 여기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할 때 이게 얕은 복사, 깊은 복사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하니, 얕은 복사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상당히 좀 많이 잡아먹죠. 안에서 이제 원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예를 만들었을 때는 원소가 뭐 4개짜리, 5개짜리 이 정도지만 많기로는 이게 뭐 100만 개짜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열의 크기를 100만 개, 1000만 개짜리 만들어 가지고 실험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름만 서로 달리 해가지고 다르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얕은 복사입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친구 이름을 그 풀네임으로 성까지 넣어가지고 다 부르진 않죠. 그래서 친구 이름이 원래 이제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구 부를 때는 뭐 그 별명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 빼고 이름만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집에서도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름 부를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할 때 뭐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애칭을 쓰든지 아니면은 그냥 앞에 성 빼고 이름만 부르든지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제 성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은 좀 심각한 상태를 여러분들로 막 호출했던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같은 하나의 어떤 이제 리스트를 이름만 달리 해가지고 다르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얕은 복사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복사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거 자체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얕은 복사로 했을 때는 하나의 이름으로 뭔가를 바꾸면은 다른 쪽에서도 변경된 내용을 그냥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변경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바꿔도 다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이제 깊은 복사와 그 얕은 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전부 이제 얕은 복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카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거나 그러면 이제 깊은 복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보면 이게 카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듈을 따로 하나 이제 추가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딥 카피나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예 여기 있는 카피 모듈을 임포트 시키고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copy.deep copy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냥 카피할 때 복사할 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쓰시고, 아마 당분간은 이 부분들을 크게 이제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원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행렬을 표현하는 부분들, 지난번에 이제 설명할 때 행렬 이야기 나왔더니 행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행렬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수학 표현 방식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행렬은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행렬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대괄호를 써가지고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행렬을 구성하고, 2차원 이제 그 리스트를 가지고 행렬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그 방식대로 행렬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과 같은 이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뭐 여러분들한테 행렬 가지고 연산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자료형이 튜플입니다. 튜플은 정말 편리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묶음 단위로 뭔가를 이제 정보를 표현해야 될 때 튜플을 쓰면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이미 날짜를 표현할 때 연, 월, 일을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트라는 형태로 썼고, 그 다음에 시분초를 묶음으로 연결해가지고 시간, 타임으로 이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튜플을 바로 이제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튜플은 기본적으로 이제 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괄호 1, 2, 3, 그 다음 괄호 4, 5, 6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튜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length를 하면은 이제 전체 튜플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는 튜플을 접합하는 이제 concatenation 두 개를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튜플의 1, 2, 3에다가 4, 5, 6을 이렇게 튜플 덧셈을 하는 게 1에다 4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다음에 4, 5, 6이 계속 원소로 이제 확장돼 나가는 이런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곱셈은 역시 이제 그 해당되는 만큼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ABC 곱하기 3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ABC 그 다음에 다시 콤마 ABC 콤마 ABC 세 번 나타나죠. 그 다음에 in은 아까 이제 list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튜플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고, not in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인덱싱이 바로 start, colon, end, colon, stride. 뭐 스트라이드는 스텝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튜플이 이제 있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몇 번씩 건너뛰면서
원소를 따로 이제 추출해내 가지고 따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맥스는 그 튜플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아내기, 제일 큰 거 찾아내기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민맥스는 여러분들 이미 한번 이제 리스트 가지고 리스트 원소에 있는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한번 이미 이제 직접 구현한 적도 있죠. 같은 요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sum은 그 안에 있는 건 다 차례대로 더해주기. 그 다음에 sorted는 이제 튜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차례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튜플에 sorted를 걸면은 안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정렬이 돼 가지고 출력이 되죠. 그 다음 for 반복문 구성할 때 for and in 해가지고 튜플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 튜플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뽑아내 가지고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스트하고 같은 요령이죠, 결국. 튜플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리스트 문자열이나 리스트 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성할 수 있고,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입력을 받아서 튜플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지난번 보충 설명 때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 이미 이제 커버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튜플 자체를 이제 선언할 때 그냥 괄호 쓰지 않고 그냥 콤마로 쭉 이렇게 설정해 줘도 튜플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튜플로 나타나는 거죠. 밑에 있는 애니멀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이거 이제 출력해 보면 이게 이제 그 타입이 클래스 튜플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플 생성할 때 한 가지 이제 그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유사한 정보들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따로 한번 이렇게 네임을 따로 이렇게 뭐 킴, 이, 리, 팍, 윤, 최 같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먼저 한번 리스트로 만들고, 두 번째 그 사람의 나이를 또 다른 리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의 성별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과 그 첫 번째 나이, 첫 번째 성별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을 바로 z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zip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묶어 가지고 압축해서 묶어 가지고 뭔가 처리할 때 이미 이제 많이 써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바로 zip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각각의 항목들을 순서에 맞춰 가지고 묶어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위에서 A, B, C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A는 사람 이름, B는 나이, C는 성별로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zip A, B, C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는 항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person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person을 나중에 이제 그 출력을 했을 때 킴 20세 남자, 첫 번째는 킴 20 메일을 한 쌍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묶음으로 묶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리 30 피메일이죠. 두 번째 리 30 피메일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돼 있고, person이 바로 이제 list of tup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항목 하나를 0번째부터 인덱스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면 이렇게 튜플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튜플 기능과 리스트 기능을 잘 묶어 가지고 쓰면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정보들을 아주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묶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튜플 복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얕은 복사, 뭐 깊은 복사할 수 있는데, 이때 깊은 복사는 역시 import copy 해서 그 다음에 이제 copy.deep copy를 하면 이제 깊은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이제 이런 깊은 복사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튜플의 이제 개별 원소에 따라서 이제 자료형이 뭐 다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수, 그다음 리스트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각각의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이 구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골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에 있는 이제 덧셈은 접합이고, 그 다음에 곱셈은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있고 이제 X, Y, Z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은 A, B, C 다음에 X, Y, Z가 이렇게 이제 그 원소, 튜플의 원소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큰 게 하나 만들어지고, T1 곱하기 3을 하면은 이제 T1이 가지고 있는 A, B, C 이게 이제 3번 반복되죠. A, B, C, A, B, C, A, B, C 이렇게.
in not is는 그 이제 거기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제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in이면 만약 있으면 yes true, 없으면 이제 false가 반환되죠. 그다음 min, max, sum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합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때 합산 자체를 할 때 그 튜플에 있는 원소들이 다 합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합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런 이제 에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이 썸 자체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소들인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the same 기호가 이제 썸 자체가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보면은 튜플 자체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생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학생은 이름이 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CE가 바로 학과 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IC는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이 하면은 이제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또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해서 이제 전기공학과 아니면 전자공학과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뭐 구분할 수도 있고요, 내부에서. 아니면은 뭐 기계공학과 하면은 이제 메케니컬 엔지니어링이니까 ME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명을 이렇게 이제 약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학점 평점으로 이제 종합 평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4.5 만점에 4.17, 3.7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 한 명에 관련된 정보들을 튜플로 만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튜플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S1과 S2에 대한 이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에 킴 C 4.17 요 학생과 그 다음 요 학생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학생이 뒤에 학생보다 큰가를 나타내 줍니다. 이게 이제 큰가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맨 처음에 있는 항목부터 차례대로 비교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죠. 문자열 중에서 맨 첫 번째 글자가 K니까 K와 L을 비교하죠. 그래서 K가 L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은 알파벳 순으로 보면은 이제 K가 있고 KLMN으로 가니까 K가 L보다 앞에 있죠. 그러니까 K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냐고 물어보면은 false가 나오죠. 반대로 K가 L보다 두 번째보다 적은가 물어보면 true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바로 결판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Park IC 4.1, 그 다음에 2001545고, 그 다음 Park IC 4.1, 2001546으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팍을 비교하면 서로 같죠. 그럼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IC 같으니까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4.1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학번에서 1545가 1546보다 작죠. 그러니까 같거나 크냐고 물어보면 이제 false가 나오고, 작으냐고 물어보면 true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튜플에 있는 그 각각의 항목들을 첫 번째 순서부터 차례대로 비교를 해서 그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sorting 하면 이제 sorted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sorted, 그 다음에 튜플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 T1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sorting해서 T2에다 이제 담아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XYZ, WABC인데 sorting하고 나면 이제 T2 나오는 결과가 보면 이제 ABC가 앞에 나오고 WXYZ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들 튜플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튜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제 숫자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튜플을 sorted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0부터 9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이제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sorted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덱싱, 슬라이싱 부분들은 이제 그 인덱싱은 몇 번째 몇 번째를 그냥 그 대괄호 안에 숫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그 콜론을 가지고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그다음 건너뛰기 얼마씩 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튜플 안에 있는 특정된 항목은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 리스트를 아까 앞에서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소티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튜플 안에 있는 항목들을 소팅할 수 있는데, 아울러서 이게 이제 리스트 오브 튜플을 여러 개를 또 리스트를 가지고 구성해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호목에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연도가 연월일이 이제 이렇게 콤마로 나눠져서 이제 튜플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소티드 해가지고 데이트 여기 이제 리스트로 해서 지정을 해주면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볼 때 바로 이제 111,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12월 25일, 그 다음에 2019년 3월 1일, 2019년 9월 1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튜플 자체가 이제 그 정렬이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항목 가지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차례대로 비교해서 어쨌든 그 전체 적은 순서에서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다음 학생 정보를 가지고 이제 튜플 리스트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당장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예와 같이 킴, 학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과 코드, 그 다음에 이제 GPA, 성적, 이런 부분들로 이제 튜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은 이제 튜플 리스트로 이제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그 스튜던트를 차례대로 출력해 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초기화 시켰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출력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sorted라고 했던 거는 요 자체가 이제 이름이 맨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바로 학번, 세 번째가 학과 코드, 네 번째가 GPA 성적,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하는 그 해당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소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이제 이런 밑에 있는 요 예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것이 역시 이제 함수는 sorted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때 앞에 있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리스트가 지정이 되는 거고, 리스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추가를 더 해줍니다. 키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 키는 해서 라무다라는 그 키워드를 쓰십시오. 라무다 함수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쪽을 설명할 때 그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라무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스튜던트 안에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읽어낼 때 이름을 스튜던트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S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집합이고, 하나만 이렇게 이제 뽑아냈을 때 그 스튜던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콜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이렇게 하면은 그 스튜던트,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튜플의 몇 번째 항목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스튜던트 3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항목이 기준으로 돼 가지고 정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항목이 뭔고 하니, 0번째가 이름, 1번째가 학번, 2번째가 학과 코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학점이죠. 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정렬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다른 명시를 하지 않으면 오름차순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낮은 학생이 맨 앞에 나오고, 그다음 점점 높아지는 학생으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점 가지고 뭔가를 처리할 때는 학점이 높은 학생부터 먼저 차례대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데, 역순으로 하고 싶을 때 바로 reverse는 true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소팅되어 있는 결과를 다시 출력을 한번 해볼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맨 뒤에 있는 GPA
종합 평점이 높은 학생부터 차례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령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포맷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튜플을 리스트로 구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튜플 안에 있는 여러 항목 중에서 특정된 항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5장의 숙제할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학생에 관련된 정보를 쓰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라 뭐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튜플이고, 튜플은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딕셔너리죠. 이거 딕셔너리는 그냥 말 그대로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에 보면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뜻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구성할 수 있는 자료형이 바로 딕셔너리죠. 기본적으로 딕셔너리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연산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랭스가 있고 복사하는 거 있고 지우는 거 있고 그다음 아이템스 하면 이제 그 항목에 대한 그 개체들을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반환들을 해줍니다. 그 딕셔너리는 안에 보면 항상 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밸류가 있죠. 키가 마치 우리가 이제 사전에 있는 그 단어가 되는 거고, 밸류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딕셔너리에 .keys 하면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키들만 따로 뽑아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values 하면 이제 밸류들만 따로 이제 뽑아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다음 해당되는 이제 키가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in 또는 not in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가 이제 리스트 안에 몇 번째 항목을 추출하듯이 딕셔너리 네임 다음에 이름 다음에 대괄호 해가지고 키를 지정해주면 바로 이제 그 해당되는 키 값을 value 값을 우리가 반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이제 그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d.get 해서 이렇게 이제 키에 대한 값이 있으면 이제 그 값을 반환하고, 그래 없으면은 그냥 디폴트로 암시적으로 이제 묵시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그 값을 쓰게끔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항목을 지우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삭제하는 거, 이제 팝으로 삭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시퀀스 해당되는 것을 키로 설정하고 밸류를 설정한 이제 새로운 키들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것도 있고, 해당되는 항목을 우리가 삭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키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밸류를 반환해 주고, 아니면 디폴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변경해 주는 거, 업데이트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딕셔너리 안에 키에 따라 가지고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값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반환을 받아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자체를 우리가 이제 잘 쓰면은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딕셔너리를 그 구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딕셔너리 none 해서 이제 중괄호 브레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론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하는데, 콜론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키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value가 되죠. 그래서 1은 1이고 2는 2이고 3는 3에 매핑되는 이제 그런 값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딕셔너리 해서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1, none 1, 2는 2, 3는 3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딕셔너리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키를 가지고 그 값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딕셔너리를 1, 이렇게 튜플로 해서 이제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의 튜플, 이거는 튜플들을 리스트로 묶어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고, 이거는 튜플로 묶어 가지고 해주는 방법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제 집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만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키를 따로 하나 리스트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value를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zip해서 이제 키와 value를 이렇게 쌍으로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길이 1은 1이고 2는 2이고 3는 3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 가지고 만들어 주죠. 그래서 만들어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템을 읽어내고 출력해 보면 아이템은 1,1 해서 튜플로 쭉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 키만 따로 읽어내 가지고 처리하면 이제 키에 1, 2, 3만 있고 value만 따로 읽어 가지고 1, 2, 3만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로 해서 다시 묶어 가지고 보면은 원래처럼 1은 1, 2는 2, 3는 3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만드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재미있는 그런 딕셔너리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n, not in 부분은 이제 이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이나 뭐 update 같은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항목을 이제 읽어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키를 지정하고 그 값을 새로운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 하면은 이제 그 해당되는 항목을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해내는 뽑아내는 거고요.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합니다. 클리어 하면은 다 지워주는 기능들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뭐 보충 설명 시간에 똑같이 여러분들 강의하고 똑같이 또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고 핵심만 포인트를 이제 집어 드립니다. 다음에 set하고 frozen set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바로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좀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이제 unordered 그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할 때 그 해당되는 항목들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순서하고는 다르게 관리가 됩니다. 근데 set이 이제 가장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no duplication 중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하는 거를 입력을 해도 중복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보면은 중복된 걸 여러 가지 입력해도 그 중에 이제 단어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즌 셋은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항목들을 아예 이제 변경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셋 자체는 우리가 add나 remove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삭제할 수가 있는데 프로즌 셋은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변경할 수가 없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집합은 우리가 뭐 수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집합 기호들을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in이나 not in 그 다음 서로 이제 이렇게 disjoint 교집합이 없나 이렇게 이제 아니면 이게 이제 뭐 부분 집합인가 진 부분 집합인가 이런 것들을 쭉 가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제 집합 관련된 연산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 두시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집합 생성하는 것은 그냥 브레이스 중괄호로 해서 이제 하고 항목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해주면 이제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S2처럼 1, 2, 3, 4 그다음에 1, 2, 3 해가지고 중복된 거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결국 S2를 나중에 출력해 보면 중복된 항목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복되지 않은 항목만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인가 뭐 진 부분 집합인가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차집합이나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그대로 연산들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뭐 이런 집합들 연산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고급 자료형으로 해서 이제 보았던 것들이 리스트가 있고 튜플이 있고 set, frozen, set, dictionary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예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근데 일단 고급 자료형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먼저 예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 그 부분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가 필요한 거죠. 자, 홈워크 5에서 이제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튜플하고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이제 튜플 그 연월 일로 표현되는 날짜 데이트를 입력받고,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력받아서 튜플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고, 그 날짜 튜플 리스트, 그러니까 튜플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입력 받는 거는 이미 다 이제 배웠고, 그 다음 튜플 단위로 그걸 묶어가지고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도 이제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정렬만 남아있네요. 근데 정렬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필요는 없이 정렬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라고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 리스트의 정렬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은 바로 이제 정렬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5.2번 튜플인데 이제 학생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항목들을 넓혔는데 이제 학생 이름과 학과명과 학번, 생년월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제 데이트를 아마 해봤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이제 추가하고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10명 정보를 준비를 해서 그 학생 튜플 리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준 자체가 아까 앞에 것처럼 뭐 성적 하나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 기준으로 정렬할까요?로 물어보고 난 뒤에 이름으로 정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기준으로 이제 정렬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명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학번 순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정렬된 결과를 출력을 해라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 5.3번에 있는 것은 이제 국가의 기본 정보를, 나라죠, 그죠? 나라의 국가 이름. 예를 들면 뭐 한국은 영어로 코리아니까 코리아, 인구수 우리가 뭐 5천 몇백만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도 이름, 그 서울 이름이죠. 우리는 서울이니까 서울 하면 되고, 사용 언어 우리는 코리안이고, 그 다음에 대륙 이름은 아시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튜플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10개의 국가 기본 정보 튜플들을 포함하는 국가 튜플 리스트를 먼저 준비를 하십시오. 입력 받기에는 너무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가 지정된 규모보다 더 큰 국가들만 골라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인구수를 예를 들면 뭐 1억 명 이상을 우리가 보겠다, 아니면 5천만 이상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국가들만 출력을 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실제 딕셔너리,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사전이 어떤 사전인가 하면은 유의어 사전, 시서로스에 대한 사전입니다. 시서로스가 뜻이 뭐죠? 유의어라는 게? 그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가 있으면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유의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단어 중에서 mean이라는 게 있죠. mean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mean 하면 이제 평균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mean, 즉 그 평균값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로는 average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mean이 원래 이제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수준에 좀 모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단어를 추가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유의어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씩, 적어도 하여튼 뭐 한 3개 이상씩을 차례대로 이제 입력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하십시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자사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글을 써야 되는데 꼭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쓰면 안 되니까 이 단어의 시서로스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바로 이제 그 시스러스를 쉽게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사전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아직까지 이 유기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문서 편집기 MS 워드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보면은 이 기능들이 이미 포함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MS 워드죠. MS 워드에 이제 보면은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위에 여기 보면은 검토라는 그 메뉴가 있죠. 검토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동의어 사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서로스죠. 여기 클릭해 보면은 오른쪽에 촥 뜨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평균으로 했던 부분이 바로 middle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average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은 nasty도 되고, 그 다음에 poor 뭔가 모자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쭉 내려가면 miserable, 그 다음에 paltry 같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동의어 사전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파이썬을 배우고 있으니까 파이썬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미 단어는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좀 골라놨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유의어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입력 받아서 튜플로 구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입력 받는 기능, 그다음 받아 가지고 튜플로 구성해서 딕셔너리 안에 이제 추가를 하는데, 앞에 있는 그 단어가 키가 되는 거고, 이 밸류가 바로 이제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합니다. 뒤에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되어 있는 시서러스 딕셔너리 전체를 출력을 하고, 거기에서 입력된 키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 동의어 아니면 유의어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이제 유의어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참고 자료로 이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약간 이제 list of tuple, 그러니까 나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강의 자료 올려드릴 때 그때 제가 미리 참고 자료로 한번 이제 추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과제물을 먼저 이제 봤을 때 좀 참고를 하십사라고 이렇게 했죠. 예를 들면 이제 country를 우리가 준비할 때는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인구수, 그 다음에 도시 수도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언어 이런 게 있는데, 요 뒤에다가 이제 추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속한 대륙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그 대륙 이름을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출력할 때는 이제 for i in range에서 이제 country 전체를 해서 i 번째 country를 받아내는데,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수, 인구수,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튜플로 받아내 가지고 해당되는 항목을 우리가 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몇 번째 나라는 나라 이름은 뭐고, 인구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 이름은 어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뭐고 하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출력을 해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0번째는 코리아고, population, 그 다음에 capital, 그 다음에 language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이대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sorted를 이용해 가지고 이 country를 이제 소팅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지정된 항목을 기준으로 그 정렬하기, 바로 그 기법을 쓰는 거죠. 키, 라무다,
country인데 그 다음에 country 중에서 1번째를 기준으로 한다. 자, 위에 보면 0번째가 나라 이름이고 1번째가 인구수죠. 그러니까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죠. 리버스는 true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라의 국민 수가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맨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차례대로 역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인구수가 많은 데가 중국 13억,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억 7천, 그 다음에 일본 1억 2천. 이 정확한 값은 제가 이제 어림짐작을 해가지고 입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좀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국이 5,600, 영국이 5,000, 캐나다 3,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인구수가 얼마 이상인 나라들만 출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그랬던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값을 입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내부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정을 해줬으면은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sorted country 중에서 그 값을 차례대로 이제 읽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조건문을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population이 지정된 population보다 같거나 크면은 출력하고 만약에 작으면은 출력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경우에만 출력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그 한국, 영국까지 이제 출력이 되고 캐나다가 지금 출력이 안 됐죠. 인구가 이제 모자란 데는 출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리스트와 그 다음에 튜플,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튜플에 있는 특정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조건들만 출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런 예들을 잘 여러분들이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추가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던 이제 그 자료가 바로 이제 연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아마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겁을 설사 먹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이 정도 가지고 겁먹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 컴퓨팅 사고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기에는 힘드니까 조금 더 꾹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만 이제 가면은 대략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웬만큼 한 번씩 다 이제 둘러보는 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 맨 첫 번째 숙제 나갔을 때 그때 느꼈던 생각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때는 무지하게 어려웠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아직 어려운가요? 아마 차이가 단 몇 주 만에 꽤 많이 차이가 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번 주에 공부하는 고급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갑자기 확 능력이 확장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파이썬 자체가 바로 이런 고급 자료형을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고 잘 쓸 수만 있어도 웬만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레 겁먹지 말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을 참조해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시고 이래저래 한번 수정을 해보면서 계속 어떤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충 설명 자료로 어때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나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함수, 아까 우리가 4장 보충 설명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것. 이걸 불러줘야 됩니다. 무슨 뭐 C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뭐였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였다 것처럼 함수를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걸 불러줘야 걔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입력하고 달력 출력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런 이제 그 함수들 정의했던 걸 앞에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거 다 이제 제대로 잘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만스까지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달에 있는 그 달력을 출력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입력을 날짜를 입력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 데이스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되는 그 달에 관련된 부분들 그걸 이제 출력을 할 때는 그 달의 일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읽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print month 그 함수 안에 이미 이제 구현들을 하는 이제 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달의 일일이 해당되는 요일 밑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뭐 그 실제 어떤 그 달에 몇 번째 요일인지를 일일이 몇 번째 요일인지 뭐 어떤 요일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뭐 무조건 뭐 1부터 했다든지 만데이부터 했다든지 그러면 전부 감점이죠. 왜냐면 그 달력은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엉터리 달력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튜플 리스트를 이제 구성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몇 개만 좀 조절하면은 또 쉽게 이걸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 오브 데이터는 그냥 리스트 하나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걸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이제 input year, month, day 해가지고 연월일 입력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스플릿 시켜서 이제 스트링으로 각각 나눠 가지고 만들고, 그 자체를 튜플로 만들 때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연월일을 따로따로 이제 그 개별적으로 나눈 그 값을 매핑 시켜 가지고 이렇게 튜플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 그 튜플을 리스트 오브 데이터 안에다 어펜드 시키면은 차례대로 이제 튜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자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를 소팅해 가지고 또 출력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월일로 쭉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입력이 돼 들어왔고, 물론 여기 이제 이어가 0인 경우에는 그냥 맨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제 표시로 0을 입력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1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튜플이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소트를 이용해 가지고 소팅하고 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소팅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이 이제 입력 받아 가지고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 소팅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그대로 뺏겨 놓게 되면 이제 표절률에 걸리니까 여기 각각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프린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석문을 달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도 할 겸 표절률도 피해갈 겸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한번 해보고 좋은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뤄보면은 실력이 더 빨리 이렇게 이제 늘어날 겁니다. 자,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튜플 리스트인데, 이번에 이제 학생에 대한 것들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예를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에 관련된 정보들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몇 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10개를 이제 다 채워가지고 추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름도 집어넣고 학번도 집어넣고 친구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생년월일, 여러분들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출력하는 거를 함수 형태로 만들지 않고 그냥 했는데, 지금 이제 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프린트를 하는 것들을 꽤 여러 번 그 이제 정렬 기준에 따라 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로 만들어 쓰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서 전달되는 이제 인수는 스튜던트 해가지고 리스트가 전달이 되게 만들고, 리스트 안에 항목들을 출력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그 i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튜플로 받아내 가지고 튜플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에 맞춰 가지고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메뉴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인데,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자 input key for sorting 해가지고 뭐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 타이핑하기 너무 힘들 테니까 그냥 숫자로 해가지고 자 0번 입력하시면 이름 순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입력하시면 학과 그 이름 순입니다. 2번 하면은 학번 순입니다. 3번 하면은 이제 출생 연월일 순서고, 4번 하면은 성적 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9번 하면은 자,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각각의 소팅을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라무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스튜던트 안에 있는 몇 번째 키를 내가 쓸 건가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대로 될 것이고, 뭐 성적 같은 경우에는 역순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 리버스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줄 안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리스트 출력하기, 그 다음에 0번 입력했을 때 이름 순, 그 다음에 1번 했을 때 여기 이제 학과 코드 순, 2번 했을 때 여기 학번 순, 학번이 낮은 학생 메뉴 위로 올라갔죠. 차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면은 출생 연월일 순, 4번 하면은 여기 이제 그 GPA 성적의 역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잘 했던 이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들, 국가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까 앞에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첫 번째 보충 자료에서 들어갔던 그 나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고 프린트하는 기능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입력 받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신 부분이죠. 요건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지정된 어떤 이제 소팅에 따라서 이렇게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소팅을 해서 인구순에 따라 가지고 한번 이제 출력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population threshold가 바로 이제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input population threshold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정수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for loop에서는 바로 이제 그 인구수가 얼마 이상일 때 이걸 이제 출력하도록 하면 이제 되겠죠.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print country를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때 출력되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출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print country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더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입력 받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1억 이상만 출력을 해라고 하면은 요 부분만 출력이 되고, 한국은 출력이 되지 않죠. 왜냐면 그 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딕셔너리를 잘만 쓰면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쌍으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키와 밸류를 쌍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 예를 하나 만들었던 것이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딘가를 빨리 찾아내는데 그 사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간단하게 이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네이셔널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오브 캐피털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동안에 이렇게 이제 이런 사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input nation and its capital,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수도를 입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나라 이름과 수도 이름을 입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플릿 이용해 가지고 차례대로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네이션으로, 뒤에 있는 걸 캐피탈로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리스트 오브 네이션에다가 어펜드하고 리스트 오브 캐피탈에 이제 어펜드합니다. 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해가지고 마지막인 것을 이제 처리하게 만들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오브 네이션 캐피탈을 이제 각각 만들고 난 뒤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왜 딕셔너리 만들 때 G 이용한 거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리스트 오브 네이션, 리스트 오브 캐피탈을 G을 이용해 가지고 차례대로 들어왔던 쌍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을 그 출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면 입력을 코리아 서울, 재팬 도쿄, 차이나 베이징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오브 네이션 캐피탈이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 네이션 캐피탈에 있는 그 항목을 차례차례 이렇게 이제 아이트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뽑아내면은 바로 이제 키들만 따로 이제 그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그 네이션의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을 찾아낼 때 바로 그 딕셔너리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쓰고 그 다음에 네이션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 나라 이름이 키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그 사전, 그 나라 이름과 그 수도 이름의 사전으로부터 바로 그 나라에 해당이 되는 이제 수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The capital of Korea is Seoul. The capital of Japan is Tokyo. The capital of China is Beijing.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딕셔너리를 아주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 처리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보충 설명에서 이제 이 그 딕셔너리 부분, 그 다음에 튜플 부분, 리스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공을 지금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든지 간에 그런 전공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숙제도 가질 거고 배울 텐데 바로 이 기능들을 잘 쓰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숙제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또 갖춰질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라도 아니면 이번 주까지 배우는 고급 자료용까지만 사용을 잘 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실력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하고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list of continent를 이제 하나 만들고 이게 이제 대륙에 있는 이제 그런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list set nation은 이제 이름들 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입력받는데 set으로 한다는 거죠. set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타이핑해서 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막 입력하는데 이제 같은 나라 이름을 두 번씩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를 중복되는 걸 삭제해 버리고 하나만 남겨놓는 이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컨티넨트 이름을 먼저 입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리스트 오브 컨티넨트 이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input nations in continent 그 입력된 그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차례대로 입력받아 가지고 스플릿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리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set으로 만들어서 list of set nation으로 이제 해서 append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 만들 때는 G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제 처음에 있는 게 list of continent, 두 번째 있는 것이 list set n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set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딕셔너리 continent nation을 출력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트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만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키스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스 안에 들어가 있는 컨티넨트를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추출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nations in continent are 해서 그다음에 continent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나라들을 딕셔너리로부터 읽어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마 또 다른 그런 이제 정보들을 처리하는 이제 그런 예가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시아 컨티넨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코리아, 재팬, 차이나, 타이완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를 중복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막 입력했습니다. 타이핑을 뭐 여러 개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는 유럽 안에 이제 UK, 프랑스, 저머니, 이탈리 여러 번 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이제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에티오피아, 노스 아메리카에는 이제 USA, 캐나다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셋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보면은 딕셔너리 컨티넨트에서 들어가 있는 게 아시아에는 차이나, 코리아, 재팬, 타이완. 자, 코리아가 중복 입력됐는데 하나밖에 없죠. 자동적으로 삭제를 해준 겁니다. 유럽에는 이제 프랑스, 저머니, 이탈리, UK도 지금 2번 입력했는데 하나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대륙에는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따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때요? 좀 딕셔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때 뭐 전공 분야에서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될 때 이런 딕셔너리와 셋, 리스트, 튜플들을 잘만 결합해서 쓰면은 아마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튜플 타입의 키를 또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도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티 페어, 도시하고 도시 간의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매번 이제 지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번잡스러우니까 그걸 아예 그냥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도시와 어떤 도시 두 개의 도시 이름이 들어가서 이 자체가 하나의 튜플로 되는 거고 그 튜플에 매핑이 되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키 자체가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for loop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도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이제 하고 스플릿 이용해서 이제 cd1, cd2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때도 점이 들어오면 이제 정지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두 개의 쌍을 튜플로 만들어 가지고 cd list of city pair에 append를 계속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list of city pair에는 이제 그 쌍으로 해가지고 뭐 서울 부산 아니면 서울 대구, 대구 부산 아니면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이제 쌍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distance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input distance between A and B 해서 A가 city 1, B가 이제 city 2가 되죠. 그럼 그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입력하십시오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그 값을 읽어 드려서 그 다음에 list of distance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죠. 그래서 하나는 도시 쌍을 이제 튜플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도시 쌍에 해당이 되는 거리를 입력받아 가지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각각의 리스트를 만들고 난 뒤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집을 이용해 가지고 그 city pair에 대한 그 다음에 리스트 디스턴스를 바로 이제 그 딕셔너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쌍으로 해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제 list of iterate를 해서 이제 그 딕셔너리 city pair distance에 있는 키 값들만 따로 이제 뽑아내는데 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시의 쌍이죠. 그 도시의 쌍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ity pair를 차례대로 쭉 진행을 하면서 그 이제 city pair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city pair distance 그 다음에 이때 키 값을 바로 tuple city pair로 해가지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도시에 해당이 되는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자,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input to city 해가지고 서울, 대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리를 입력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150km, 그 다음에 서울, 대구 300km,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값을 썼으니까 정확한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해보십시오. 더 많은 도시 쌍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 대구 부산은 이제 135km, 그 다음에 대전에서 광주까지 140, 대구에서 광주까지 180,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쭉 입력을 해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점점 해가지고 이제 그 일단 입력되는 부분들을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바로 이제 앞에 있는 딕셔너리가 출력이 되는데, 앞에 있는 키 부분은 이제 괄호 안에 도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두 개의 쌍이 있고, 그 다음에 컬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값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거리가 나왔죠. 자, 지금 거리는 그냥 그 문자 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더 그 개선해 가지고 이 자체를 정수 형태로 변경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훨씬 더 실제 이제 목적에 잘 맞겠죠. 그런 부분들은 직접 좀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각의 출력들을 따로따로 해주면,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50이고,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300이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거 그대로 나오겠죠.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만들면은 도시 이름 두 개를 다시 입력받아 가지고 그 도시 간의 거리를 여기 있는 이제 전자사전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를 잘만 쓰면은 굉장히 효용성이 크겠죠. 자,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딕셔너리에 대한 부분, 그 이제 우리가 그 유의어 쪽 처리하는 부분들을 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리스트 오브 포카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ABC 대신에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 있는 min 뭐 그런 이제 지정되어 있는 단어들을 다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함수 하나를 정의를 했는데 print Cicero's dictionary로 해서 그 딕셔너리를 받아가지고 거기 안에 키들만 뽑아내고 그 키에 대한 부분들을 차례대로 출력하는 기능들을 함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정된 그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으로 계속 여러 번 호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서러스 딕셔너리는 그냥 딕셔너리 빈 거 하나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두고, 그 다음에 I in range 해서 이제 리스트 복화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개수를 차례대로 이제 입력을 하면서, 자, input 시서러스 up 해서 이제 위에 있는 뭐 여기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유의어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입력되면은 그거 이제 그 스페이스 공란에 따라 가지고 이걸 분할해서 그다음 그 자체를 튜플로 만들어서 시서러스라고 이렇게 이제 튜플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시서러스 안에 딕셔너리 안에 아까 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빈 딕셔너리 만들었던 거기에 list voc i 요걸 키워드로 하는 그 값으로 시서러스를 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추가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다 for loop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자, 출력 다 해보면은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A에 대해서 ABC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서를 출력해 보면 A는 유의어가 ABC, B는 DEF, C는 OPQ 같이 이렇게 이제 단어가 이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단어 하나를 입력받아 가지고 여기 유의어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받는 기능이 있고, 이제 0이 점이 입력되면 그냥 중지를 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입력된 워드를 가지고 시서러스 딕셔너리로부터 이걸 이제 읽어내고 검색을 하면은 그 바로 이제 키워드, 워드에 해당이 되는 시서러스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값을 우리가 리턴 받아, 이게 만약에 난이 아니면 미리 이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이제 그 딕셔너리 안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면은 이제 난이 리턴이 되죠. 만약에 없으면은 난이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not available로 이제 출력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난이 아니면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A를 입력받았으니까 A를 찾아가지고 ABC, C를 입력받아가지고 해보면 이제 OPQ, B를 입력받아가지고 DEF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인 기능들도 좀 많이 이제 만들어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 그 5장에 있는 숙제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고급 자료형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고급 자료형은 잘만 활용하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풍부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거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번 학기 들어와 가지고 파이썬을 배우면서 한 단계 크게 점프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좋은 그 자료형, 굉장히 좋은 뭐 여러분들 게임용으로 득템하는 겁니다. 아이템을 굉장히 좋은 거를 이제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일부러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예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 좀 가까운 그런 예를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좀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런 그 부분들,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셋, 딕셔너리 부분들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예를 만들어 봤으니까 잘 좀 찬찬히 다시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력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과제 질문 하나 와 있는 게, 과제 제출할 때 예시 형태와 비슷하게 제출을 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뺏기게 되면 그대로 표절이 걸리겠죠. 뺏길 사람들이 또 꽤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 구조를 생각할 때 이 자체를 아무런 이제 지식이 없이 처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을 이제 겪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더 각색도 하고 그다음에 좀 기능들을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실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포맷 자체를 이대로 따라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포맷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단기간에 이 부분들 생각을 해내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게 자체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들은 저도 이제 감안을 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뺏기거나 이대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그대로 뺏겼다 그러면 그대로 표절이 걸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을 출력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주석을 달아 가지고 이 부분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다른 질문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또 뭐 거의 2시간이 다 돼 가네요. 설명하다 보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잘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좀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자, 거의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학기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해 나가면서 파이썬 자체를 그냥 그달기로 배우지 말고 그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오늘 득템한 것처럼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실력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잘 챙겨 나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많이 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질문이 있으면 또 질의응답 쪽에 그게 질문 또 올려주시고 그럼 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씩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그 아주 간단한 것들을 막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좀 혼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정리해 준 것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누가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가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곰곰이 생각을 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서 많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했던 그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만나서 또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